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작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에 예정에 없던 해외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인터뷰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쉽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볼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는 초고소득 개인 기업의 한정한 정세 방침으로 이 효과를 좀 봤죠. 그래서 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습니다. 70.3%로 3.7%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22.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요인이 많았죠. 특히 미사일 발사. 네. 근데 또 하필 그다음에 휴가. 이거는 딱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네. 일단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여러 가지 강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발사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문제였던 것처럼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휴가, 사드 임시 배치. 네. 사드 임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불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왜 임시냐. 맞습니다. 왜 임시라도 하냐. 정반대 네. 반응이죠. 임시 배치 그 결정 그 자체가 그 찬반 양론자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들이 있었고요. 임시라는 말이. 예. 예. 보수층에서는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임시냐라고 예.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국회 국방위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여부나 환경오염 평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초래가 됐고 이 부분이 보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지지층 쪽에서도 아니 임시로라도 지금 하면 안 돼야지. 네. 환경영향 평가 하고 나서 해야지. 네네. 그래서 휴가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가운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예, 잘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베나 트럼프의 장시간 통화라든지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보도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대비 효과로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층이나 그런 쪽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편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맞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가버렸다. 네. 이런 보수 지층을 충분히 이탈시킬 강력한 요인이 되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70% 초반대. 진보층에서도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1년 있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임시로라도 배치하느냐. 네. 양쪽에 다 불만 있을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층에서 그러한 좀 신뢰도 하락, 그러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좀 빠지고 진보층에서 빠지고 그런 거죠. 조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고요. 뭐 TK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도 소폭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3.7%. 아직 주중 잠정 집계이고요.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유일하게 주중 발표하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미사일 국면이 들어서고 나서 3일차가 되는 데까지. 맞습니다. 그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그건 아직 가만히 안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자, 그럼 정당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하락세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상승세입니다. 민주당이 50.5%, 한국당이 17.9%, 국민의당이 6.8%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른 게 이례적이네요. 보수정당이 국면에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재보조작 사건이 일단락 됐다. 네. 그런 측면.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 출마설도 영향을 좀 있겠죠. 안철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그 지지층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계층에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주 초부터 어제까지 그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요. 할 것 같아요. 예, 비록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을 이탈했던 그러한 어떤 육구자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당대표를 결국 출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걸로. 국민의당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나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재출마가 본인한테도 당연하고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여하간 국민의당이 1.9% 상승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사실은 이 코너의 어떤 목적은 다른 데서는 놓치고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건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미사일 발사가 큰 사건을 터져서 사드 배치를 물어봤습니다. 예, 네. 사드 배치, 임시 배치이긴 하지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현재 반입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 배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결과는 잘했다는 찬성 응답이 71%가 나왔고요. 잘못했다는 반대 응답이 18.4%가 나와서 찬성이 반대의 한 약 4배가량에 이릅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사드 찬성 비율은 뭐 많아야 6대4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높게 나왔거든요. 7대4. 저는 찬성 여론은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6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찬성 여론이 그때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 보수 진보 진영의 좀 갈등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70%를 넘어서 약간 의아하게 좀 분석이 되었는데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사드 반대론자에 가까웠으나 혹은 유보론자에 가까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럼 나는 찬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저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요인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 무엇이 있겠지. 신뢰인 거죠. 예,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그러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이게. 예, 그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분들 반대한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드는 반대야 하는 분들이 빠져나간 네네. 지지층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결국은 임시 추가 배치도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대통령 지지율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예,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저도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사드 배치는 항상 50%대 40%대 혹은 50% 말대 4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또 하나가 빠졌는데 앞에 이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임시 추가 배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임시 추가 배치 환경영향 평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찬성 응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자면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의외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에는 그동안에 진보층 30대가 가장 진보적인데 30대 정의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래도 반대가 높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진보층에서도 66.6%, 30대는 6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6%로 찬성 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시 배치, 북한의 네. 미사일 발사,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찬성을 돌아선 면. 예,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래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80% 이상.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47.7% 반대가 38.4%로 이건 처음이네요. 찬성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조차 이 정도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핵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신뢰도를 보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상징되는 네. 그럴 판단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네네. 신뢰해 주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 수치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혼선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최종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수치는 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최종 결정은 뭐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 정도. 맞습니다. 수준.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응답자는 1,521명,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현안 조사 역시 CBS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역시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5.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좀 귀여운 걸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나 그런 쪽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편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맞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가버렸다. 네. 이런 보수 지지층을 충분히 이탈시킬 강력한 요인이 되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70% 초반대. 그 진보층에서도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1년 있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임시로라도 배치하느냐. 네. 양쪽에 다 불만이 있을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층에서 그러한 좀 신뢰도 하락, 그러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좀 빠지고 진보층에도 조금 빠지고 그런 거죠. 조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고요. 네. 뭐 TK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도 소폭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3.7%. 아직 주중 잠정 집계이고요.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휴가, 사드 임시 배치. 네. 사드 임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불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 임시냐. 맞습니다. 왜 임시라도 하냐. 정반대의 반응이죠. 임시 배치 결정 그 자체가 찬반 양론자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임시라는 말이. 예. 보수층에서는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임시냐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여부나 환경오염 평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초래가 됐고 이 부분이 보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지지층 쪽에서도 아니 임시로라도 지금 하면 안 되지. 네. 환경영향 평가 하고 나서 해야지. 네네. 그래서 휴가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가운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잘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베나 트럼프의 장시간 통화라든지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보도가 양상이 되었습니다. 대비 효과로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층이 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작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정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에 예정에 없던 해외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인터뷰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쉽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볼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는 초고소득 개인 기업의 한정한 정세 방침으로 이 효과를 좀 봤죠. 그래서 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습니다. 70.3%로 3.7%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22.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요인이 많았죠. 특히 미사일 발사. 네. 근데 또 하필 그다음에 휴가. 이거는 다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여러 가지 강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발사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문제였던 것처럼 대표 출마 가능성 있다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요. 할 것 같아요. 예, 비록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기준으로 지지했던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을 이탈했던 그러한 어떤 육구저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당대표를 결국 출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국민의당 걸로. 예.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재출마가 본인한테도 당연하고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여하간 국민의당 어쨌든 저희는 유일하게 주중 발표하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미사일 국면이 들어서고 나서 3일차 되는 데까지. 맞습니다. 그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그건 아직 가만히 안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자, 그럼 정당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하락세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상승세입니다. 민주당이 50.5%, 한국당이 17.9%, 국민의당이 6.8%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른 게 이례적이네요. 보수정당이 국면에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재보조사 사건이 일단락됐다. 네. 그런 측면.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 출마설도 영향을 좀 있겠죠. 안철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지지층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계층에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주 초부터 어제까지 당